90점은 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미 있는 그 국정 브리핑이에요. 저는 보고 느낀 거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별나라에서 온 그대.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금 땀별에서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김수현 씨가 대통령인 거예요. 장난입니다. 장르가 이건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증언 중재안을 냈고 대통령실이 이를 단칼에 잘랐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야 대표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참 정치적으로 약간 그동안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들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정치권이 이번 주 들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증언 문제를 놓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묘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고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좀 있었고 또 오는 일요일 날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나기도 합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빅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뭐랄까 싸늘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선은. 예. 자,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기자회견이다. 기자 간담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정 브리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뭐 국정 현안이 아닌 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좀 그런 질문도 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이름을 달 이유가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국정 브리핑도 했죠. 4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 개혁 과제 플러스 이제 저출생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국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간담회 형식도 취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뭐가 형식이라는 본질이에요, 게 그러면? 4대 개혁이 일단 본질이죠. 아, 국정 브리핑이 본질이었다. 네, 본질이고 이제 그 기자간담회 부분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도 조금 시청했는데 보니까 뭐 북한 문제, 외교 문제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 이슈되고 있는 문제들도 포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득연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3년 차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지금 저항이 좀 있는 거죠. 이걸 저항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예. 하여튼 개혁 동력이 좀 부족하다. 여당 대표와의 어쨌든 하나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을 갖고 이 개혁 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 특히나 이제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적 지지율을 올려서 이걸 동력 삼아서 개혁 과제를 성공시켜야 된다. 아마 이런 그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은 이제 국정 브리핑인데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민적 지지율을 호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국정 브리핑에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의료 개혁은 처음 이 정부 출범할 때 개혁 과제는 아니었잖아요.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또 뭐 있었죠? 예, 뭐 하여튼간 원래는 3대 개혁이었죠. 그렇죠. 근데 교육에 이제 의료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교육에 의료를 넣어서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사실 계속 전 정부부터 어찌 보면 늘 개혁 과제였어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도 400명, 500명 늘리겠다 했다가 의사분들의 어떤 그 저항 때문에 관철을 못 시켰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도 계속 진행되어 온 거죠. 의학분업 때 오히려 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개혁 과제인데 새로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불거지면서 개혁 과제 4대 개혁 과제가 된 겁니다. 하나 그냥 쑥 원래 들어간 교육 거다. 노동 또 하나 뭐였죠? 교육 노동 연금. 그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추가됐고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가지고 저출산 4대 개혁 많이 플러스 나왔죠. 알파 이렇게 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평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만족해요? 아니면 뭐 지금 야당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는 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참모들의 얘기도 안 들으시고 이제 본인 스타일로 하셨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개혁 과제를 종류별로 나누면 첫 번째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가 없잖아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모수 개혁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수입과 지출만 요걸 맞출 것이냐.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기 요거만 맞출 것이냐 아니면 구조 개혁까지 할 것이냐 갖고 이제 여야가 약간의 다툼이 있어요. 요 정도 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거. 일단 9년 그 어떤 뭐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이후로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이의가 없어요. 노동 개혁은 좀 이의가 있죠. 뭐 근로의 유연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용이나 이런 유연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다소간의 진영에 따라서 좀 논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개혁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의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부작용을 염려했던 것 뿐이지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의사수를 늘려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크게 이의가 없었거든요. 다만 그 의사수가 2,000명 5년 동안에 10,000명을 급격히 늘리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1,000명씩 늘리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이게 촉발됐어요. 마치 정쟁의 대상화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것도 이제 이견이 있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견은 있다 하더라도 4대 개혁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출생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저출생 부를 설립하자. 예. 이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구부 신설. 그런데 예. 나머지 오히려 기자간담회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 갖고 이제 이견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가 바뀐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이거는 공격 대상이 아니고 이럴 수 있죠.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어도 반대한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수사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이런 어찌 보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나온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들 예. 이런 것과 관련된 공격이지 4+1 개혁 과제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말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천천히 차라리 주셔도 그러면 차라리 국정 브리핑만 하고 기자간담회 다른 현안들 뭐 최상병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짜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브리핑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추진 경과가 어떻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얘기했다. 모습 보기 위해서 그런데 추진한 거다. 원래 브리핑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던 거죠. 기자 속성 몰라요. 근데 브리핑에 대해서 네, 기자들이 그렇죠. 질문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건데 또 의제를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 사회적 관심 있는 높은 순위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브리핑이 약간의 희석된 느낌? 희석된 네,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면 총평으로 점수를 하자면 100점 만점에 51점 아니면 70점, 아니 저는 80점? 90점은 줘야 된다고 90점. 봐요. 왜 그러냐면 의미 있는 그 국정 브리핑이에요. 기자간담회에 그러니까 대한 중요한 현안들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는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노동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이게 단임제잖아요. 그 단임제로 대통령은 정치적인 야심이 없어요. 이제는 이걸 잘 끝내고 이제 본인은 마무리돼야 돼요. 윤석열 표 어떤 개혁이 성공했다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거지. 여기서 뭐 본인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들,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앞으로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대통령을 믿자라는 거죠. 대통령은 단임제를 한 취지가 뭐냐. 도대체. 저분의 대통령의 순수한 왜 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순수함을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왜냐하면 위해서 한다는 국익 걸 이외에 믿어주라. 끼어들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은 뭐 가족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뭐 사십이 끼어들 수도 있고 이런 비판의 여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개혁 과제만큼은 저는 이거는 단임제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더 순수하냐 오히려 물론 그분들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력적 의도 없는 순수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이 좀 믿어달라. 그런 맥락에서 어제 대통령의 그런 국정 브리핑은 90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저는 보고 느낀 거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별나라에서 온 그대. 별그대 김수현 예, 나오고 별그대. 전지현 씨 나온 거. 그렇죠. 예.
별그대는 로맨틱 코미디였죠. 이건 장르가 스릴러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일단 대통령이 지금 딴별에서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의료 대란의 문제에서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현실 인식이 너무 달라요. 대통령은 응급실을 구경하러만 가셨죠. 대통령에겐 주치의가 많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응급실 22군데를 돌고 이 말을 꼬맸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인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미 누리는 건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초능력을 가진 김수현 씨. 김수현 씨가 대통령인가요? 그러면? 그런 맥락입니다. 장르가 이건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대통령이 순수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순수라는 건 조금 다른 표현이고 순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브하다. 예, 영어로 본질은 개혁하려는 본질은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내가 나라를 한번 호되게 망쳐봐야지 그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디테일은 악마나 천사나 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왜 선무당이 사람 잡냐면 숙련된 무당이 하는 걸 보고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사람 잡는 겁니다. 디테일을 잘 챙겨야 이 본질이 제대로 수행이 돼요. 예를 들어 연금개혁 문제만 해도 청년층은 더 적게 내고 장년층은 그러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장년층의 부담은 어떻게 줄여줄 겁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 간사가 했잖아요. 청년층도 부담 줄이고 장년층도 부담 줄이면 그냥 덜 내는 거예요. 그럼 연금개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디테일에 다 있는데 그거를 연금개혁에 대한 디테일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빼고는 안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금개혁이라는 걸 하려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을 봐야 결국 그 디테일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손해 보이는 저항을 최소한의 디테일의 관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4+1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발등의 불인데 지금 연금개혁을 앞에 올려서 브리핑하는 게 과연 맞느냐. 대통령이 지금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냐. 심지어 보수 언론의 신문이라도 제대로 보시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어제 그 문이 풀렸어요. 대통령은 일단 의료 대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멀고 먼 연금 개혁이 당면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 뭐 친정 어머니, 동네 옆집의 어르신, 뭐 또는 삼촌 응급실을 가서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있다라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건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다고요. 심지어 대통령과 가까웠던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충분히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개혁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의대 증원하고 의료개혁하는 건 중요하고 좋아요.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이걸 밀고 나가버리면 거기에서 피해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자 17번간부터 353번까지 이분들은 다 여기 재개발 들어갈 거니까 다 철수하시고요. 뭐 157번지부터 350번까지는 청송으로 가세요. 이쪽은 뭐 순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지역균형까지 그냥 되잖아요. 왜 못해요? 거기 각자 다 개인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우주, 각자의 삶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건 박정희 때나 전두환 초기 때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총합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되고 서울의 주택도 높이고 지역균형 개발도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일을 해버리면 각자의 삶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이게 옳은 방향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의대 증원하고 의료개혁으로 하는 방향은 그런 식이에요. 그냥 의사 수를 어떻게 해서는 많이 뽑으면 돼. 의사들은 선의 집단이 아닙니다. 뭐 히포크라테스들이 다 아니에요. 선선하지만 각자 자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의대 증원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따라. 안 따르죠. 그 상수를 무시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데 거예요. 문제는 그 개혁을 못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의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분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이 가격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원래 의사라는 게 그렇죠 의료 용역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료 용역 제공 받는 분들이 돈을 내는 구조인데 이걸 국가가 이제 수가 문제로 다 가격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그런 가격 통제를 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그 특허를 내주는 거죠. 일종의 면을 내주는 겁니다. 당신만 의뢰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약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런 좀 불만의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어느 정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을 수 있는데 의사분들은 지금 아예 뽑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동의를 안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금 대립이 있는 거고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부가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안 가보고 나서 얘기한다. 이건 좀 틀린 얘기. 정보가 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주제가 그 의료 개혁, 의료 대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정치 현안이니까 이걸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는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 현재 응급실 상황이라든지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어떤 국민 불편 또는 이제 생명의 위협 정도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일반 국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인식의 차이를 조금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주치의들이 뭐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뭐 긴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지금 응급실을 못 찾아서 계속 뺑뺑이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구급차 안에서 분만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이거를 왜 그러면 심각하게 보지 않는가?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통령은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가? 왜 두 분의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 그거는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본인도 관리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심각하지만 충분히 그렇죠. 이게 관리 지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은. 왜냐하면 응급실 문제가 지금 비단 조금 가중된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 문제, 뺑뺑이 문제,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진의 이탈 문제 이런 것들 뭐 소아과라든지 뭐 흉부외과 이런 필수 그렇죠. 과들의 의사들 기피 현상. 요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응급실에 가면은 바로 응급의학과 그 선생이 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응급의학과 선생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진단에 따라서는 뭐 심장내과가 붙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의학과의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안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응급조치만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의사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지금 거꾸로인 거죠. 마치 의사수를 늘리는 이런 의료계획 때문에 응급실이 이렇게 됐다. 이 인과관계가 지금 관리된 거예요. 이거 하나고 대통령도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현재 정부가 총체적으로 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빨리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섭섭함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의사분들한테 일단 먼저 호소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돌아와다오. 응급실로 돌아와다오. 그렇지. 그렇게 먼저 호소하고 나서 의사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대통령한테 전달하면서 내가 중재자 하겠소. 이런 개념이 원래 중재 개념이고.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돌아올 테니 일단 의대 증원 2,000명 그거부터 일단은 조금 멈춰달라.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한번 우리 구조적인 문제까지.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늘리지 말자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디까지 정부도 양보했냐면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2,000명이었다가 그럼 국립대 의사들 당신들이 판단해서 총장들 그래서 이게 1,500명으로 줄었어요. 예, 정원 내보쇼. 그렇죠. 그다음에 당신들 왜 의사분들은 통일대 나는 안 갖고 와. 통일대는 갖고 오면 돼. 2026년부터 논의해줄게. 할게. 이렇게 했는데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다시 통일대는 필요 없어. 그냥 의사분들 논의합시다.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 거의 한동훈 안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 안 하고. 근데도 의사분들이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정보에 따르면 전공의분들은 아예 2025년도 내년도부터 백지화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의사들 의협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의협은 약간의 플렉서블하지만 기본 입장 그렇고 전공의 단체는 특히나 그래요.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박 선생님하고 한동훈 대표 등이 말씀하신 2026년도에 만약에 유예안을 받아들인다 하면 그럼 의사분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장이 되면 정도 고민할 여지가 있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협상이라는 거는 밀고 당기는 거예요. 의사단체 일부에서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현재 얘기하는 거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아예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백지화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400명이든 400~500명이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협상이 될 거란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처음에 의대 증원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 단체들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37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꾸준히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 물론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봤어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적은 37번 회의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추정인데 그냥 대통령이 자 15,000명 부족해 1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2,000명씩 뽑아서 최소한 10,000명 채워. 이거는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원래 복지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도 얘기했던 거는 3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 3개의 국제연구원에서 15,000명이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책이 답이 뭐냐면 아주 악마가 많은 디테일로 그냥 5년 동안 2,000명씩이라는 답을 낸 거예요. 그 새 연구 보고서를 썼던 교수들이 다 하는 얘기가 2,000명씩 5년 동안 뽑으란 얘기는 없었고 난 반대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7,800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나쁜 방식으로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을 짧게 더 하면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물론 최종 의사결정을 한 거지만 모든 이 정보 베이스를 다 혼자 취합한 게 아니고 근데 일단 복지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잖아요. 그리고 2,000명을 정한 거는 이제 저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35년, 36년도에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산하게 되면 2,000명씩 뽑아야지만 의사 이게 키우는 게 한 10년, 15년 걸리니까 그런 거에서 나온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0명씩 10년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에 이 안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분들한테 이 안을 던져서 의사분들 그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럼 저는 정부에다 중재안을 내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의사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가지고 정했어요. 의사분들은 안 받아요. 그러면 중재안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적당히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끊기 전에 또 하나 더 질문은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앞서 이제 대통령은 사심이 없다. 어차피 연임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고질적이었던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수 증원 문제를 본인 임기 내에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한 거다라고 이제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통령 마음 속에 또는 참모들의 마음 속에 사실 연금 개혁이 이 정부 안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봤을 때 야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한 게 뭐야? 노동개혁 됐어? 연금개혁 됐어? 다 못했어? 그나마 그래도 의사수 증원 문제는 관철했네.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석열 정부의 어쩌면 치적이라고 할 만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의대 증원 문제, 의사 증원 문제를 대통령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연임을 위한 사심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내가 이 정부에서 나는 이건 뭐 딴 건 다 못했다고 해도 난 이걸 했으니 나는 박수 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집착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지금 논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장내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의료개혁의 모토 아니에요? 근데 현재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그 개혁의 개혁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개혁에 따른 그 이제 개혁 동참에 대한 세력이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생명들이 뭐 돌아가시고 이런다. 그럼 이건 개혁에 따라서 오히려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엔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인원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일단 개혁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플렉서블이 말씀하신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이건 충격적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 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대통령이 병원에 간 건 공식적으로는 4월입니다. 4월에 가고 그 뒤로 안 갔어요. 당시에 헌신적인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이 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지금 6개월 넘게
병원에 남아있는 전문의와 간호사들은 정말 전공이 10,000명이 빈 자리를 메우느라고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체력이 고갈됐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나자빠져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과정을 몰라요. 본인이 넉 달 전에 본 의사와 간호사가 충심을 그것도 대통령 앞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체력은 고갈될 거고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근데 또 하나가 또 그럼 이런 있습니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잠시만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응급실 그 조기용 장관도 어제 연천에서 같은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이 문 열면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와 배후 진료를 만드는 의사들이 있어야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볼 수 있잖아요. 조기용 장관 어제 연천에서 한 얘기가 지금 408개 응급센터 중에 3개를 빼고는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건 근데 현실인식이 전혀 안 자, 되는 이게 얘기예요. 우리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정치인들 시각에서 보지 말자고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럼 개혁하지 말까요? 자, 지금 선택의 여지는요. 자, 당사자인 의사분들이 개혁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정상인데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겠죠. 지금 선택의 여지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런 위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맞는 거죠. 현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개혁을 포기하면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럼 그 어느 걸 선택해야 되죠? 그거는 의사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갈 수 있는 설득이 안 방법으로 되니까 개혁을 그런 거죠. 추진해야죠. 네, 그렇게 너무 2,000명이라는 그건 쉽죠. 그건 너무. 역대급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박정희식이에요. 의대 증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수많은 토론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을 예. 앉혀놓고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우리 두 분의 의견 속에서도 답은 안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의료개혁, 의사 증원 문제가 또 진영 간의 시각 차이로 약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